이번엔 국내 증시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 새벽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. 특히 갤럭시 S10은 갤럭시 시리즈 10주년 야심작인데요.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기장과 자리 함께합니다.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새벽 삼성의 첫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S10이 공개가 됐죠, 미국에서. 네네. 기대만큼 혁신적인지 삼성전자 신제품 증권가는 이번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? 우선 공개 자체 한마디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화두가 이제 5G와 폴더블 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. 이런 점에서 어떤 그 삼성전자에 공개하기 전에 지금 현재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이 폴더블 폰과 이 5G가 과연 스마트폰에서의 그 어떤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으로 작용할지 안 작용할지 이 부분을 가장 관심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언팩 행사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예. 뭐 갤럭시 S1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예상이 됐었던 뭐 디자인이나 뭐 카메라 그리고 뭐 센서 부분은 그대로 공개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상단 카메라 부분 구멍을 남기고 전면을 디스플레이화할 수 있는 이 홀 디스플레이가 장착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예. 볼 수 있겠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이 초음파 기반으로 한 지문 인식 센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우선은 이 지문 인식 센서를 화면에 내재한 점도 가장 큰 특징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별도의 어떤 충전 케이블이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어떤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까지도 포함한 부분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카메라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만 화소에 대한 듀얼 픽셀 카메라 그리고 1600만 화소 카메라를 기본으로 탑재해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그 사용자가 보는 그대로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특징적인 사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죠. 갤럭시 F 뭐 가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. 이 인폴딩 방식으로 접었을 때는 디스플레이는 4.58인치 그리고 펼쳤을 때는 7.3인치 크기로 되면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도 아직까지는 좀 시작이 불가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좀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3월 8일 정도에 좀 출시가 될 예정인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판매량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매량이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사실 이 접었다 펼 수 있는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 첫 번째라는 상징적 의미가 꽤 좀 큰 것 같습니다. 네, 아직 개발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뭐 4월이나 5월에 출시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요. 삼성이 갤럭시 10주년을 맞아 갤럭시 S10의 이 혁신을 그야말로 쏟아부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이 S10으로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? 지금 보면은 이제 뭐 LG전자나 그렇고 뭐 중국계 기업들 뭐 애플은 말할 것도 예. 없겠고 이쪽에서의 어떤 시장에 대한 그 진입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도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이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5G를 겨냥한 시장에서의 출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만만치 않습니다. 뭐 우리나라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트폰 5G 폰에서 승부수를 띄우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우선 그 LG전자의 이 모바일 쪽에선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. 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LG전자의 이 5G의 그 5G에 직면한 V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이 스마트폰 쪽에서도 올해는 굉장한 좀 어떤 빅뱅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중국 업체도 뭐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가 프리미엄이 아니라 이제 고가에 대한 어떤 뭐 고가 폴더블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쪽으로의 시장 진입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선 본격적으로 경쟁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면 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그 기업들의 스마트폰에서도 어떤 새로운 기능이 더 추가된다고 한다면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최근 이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 둔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침체기를 다소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올해는 좀 과연 어떨지 이번 삼성전자 언팩 행사가 좀 눈길을 끄는데요. 특히 그 5G, 폴더블 폰 등이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에 따른 국내 IT 부품주의 영향 함께 좀 짚어주시죠. 네, 우선은 뭐 멀티 카메라 항상 갤럭시가 새로운 제품 내놓을 때마다
멀티 카메라, 그 카메라에 대한 고사양화 때문에 관련주의 상승세가 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.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 폴더블 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예. 우선 SKC 코롱 PI, 뭐 BH, 뭐 KH 바텍 등이 대표적인 이 폴더블 폰 관련주라고 좀 꼽힐 수 있는데 예. 이 SKC 코롱 PI와 SKC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폰의 핵심 부품이죠. 폴리이미드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항상 폴더블폰 얘기 나왔을 때 주가의 상승 여력을 계속 갖고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BH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폰 디스플레이는 일반 스마트폰보다 이 FPCB가 대당 단가가 기존보다 한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 폴더블폰에 대한 생산이 많을수록 이 BH 같은 FPCB 관련주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뭐 주요 이제 카메라 모드 항상 그 새로운 기종 나왔을 때마다 고상황에 대한 이 화소에 대한 높은 이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카메라 폰에 대한 이 카메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기, 뭐 LG노텍, 뭐 MC넥스, 파워로지스가 대표적인 이 카메라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뭐 렌즈 업체들죠. 렌즈 업체인 뭐 세코닉스 그리고 이 손떨림 방지 장치 OIS를 만드는 기업이죠. 자화전자, 액트로, 동은하나텍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삼성전자의 파트론과 MC넥스 같은 경우 카메라 모듈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관련주로 좀 주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에는 오늘 새벽 또 공개된 FOMC 의사록 관련 내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갖겠다. 거듭 이렇게 통화정책의 속도 조절 의사를 좀 비치고 있는데 연준이 의사록을 통해 또 기존의 스탠스를 좀 이어갔죠. 예, 우선은 예상했던 그대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파월 연준 의장 외에 다른 여러 주의 그 연준 의장들의 연설 발언도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 덜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내세우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뭐 미국과 어떤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서로 간의 무역 분쟁에 의한 경기 침체 국면이 지금 경기 지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 한 번 금리 인상 한 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은 제로 수준까지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준 쪽에서의 의견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비둘기파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코스피 어느새 2230선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.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코스피 좀 추가 상승 가능성, 투자 전략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. 네,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가장 그 외부적인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지금 현재 그 뭐 미국의 뭐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겠지만 또 선포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안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연장은 하겠지만은 뭐 추가적인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지가 어떤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영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2200선 안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착이 된 이후에 우상향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아직까지 뭐 관세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뭐 크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200선 안착은 뭐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뭐 종목별 장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올해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상향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이죠. 뭐 정유업체들 그리고 이 조선업체들 그리고 헬스기기 이런 업종 안에서의 종목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